안녕하세요. 그림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이동하여 투표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 대상인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것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170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증가했는데, 이들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정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A. 경제적 동기로 이동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B. 여행 기타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동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 여행 기타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이동 거점에서의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여행 기타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경제적 동기로 이동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만약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동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경제적 동기로 이동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경제적 동기로 이동하여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 먼저 시간 제약을 이용하여 사전투표 1일차와 점심시간대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동 제약, 즉 인구 통계와 비교 분석을 하면서 경제적 동기로 과연 이동하여 투표해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자의 인구 특성 중 2번 분석에서 이용되는 특성은 관외 투표자의 이동 여부입니다. 즉 1번 주소지와 거주지가 정당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비록 다르지만 자신의 거주지인 투표지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지만 자신의 거주지를 나와 시, 군, 구 경계를 넘어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이동이 필요한 그룹입니다. 즉 1번 유형의 관외 투표자와 달리 2번 유형의 관외 투표자는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구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 통계와 비교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각 지역구는 주거지인 베드타운 지역과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타운 지역은 시민들이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평일에는 주로 잠만 자게 되는 지역입니다. 도봉, 강북, 노원, 중랑, 강동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업 및 업무지구는 직장 및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낮 시간 동안 업무를 보는 지역입니다. 종로, 중구, 강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출근 등의 이유로 베드타운에서 상업 및 업무지구로 인구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장 또는 영업소 근처에서 관외 사전 투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주민등록은 베드타운 지역에 되어 있으므로 베드타운 지역의 관외 투표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서울의 각 지역구를 주거지역 및 상업 및 업무지역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각 행정구역을 순유출입 인구 비율에 따라 베드타운형과 상업 및 업무지구 중간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구 유입 및 유출 자료는 통계청의 코시스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된 주간인구 현황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은 확실하게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커서 상업 및 업무지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인구 비율을 보면 중구, 종로, 강남이 크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드타운 지역인 은평, 관악, 도봉, 중랑구 등의 경우에는 유입인구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이지만
유출 인구는 그 배 이상 다 10만 명 이상이어서 베드타운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지역의 인구 유출 비율은 30%에 육박하여 이들이 인구 유출 비율이 높고, 따라서 베드타운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각 지역구의 주거지역 및 상업 업무지역 구분과 관외투표 증가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2강 행정구역별 부정선거 규모의 산출에서 이용된 표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관외투표자 수 증가, 이것을 선거인 수로 나눠가지고 관외투표 증가율을 구한 표입니다. 여기에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행정구역별로 베드타운과 상업 및 업무직으로 구분한 그 내역을 결합한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베드타운 지역의 관외투표 증가율이 높게 나와야 하지만 관외투표 증가율이 낮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 베드타운 지역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지역이므로 투표 결과를 왜곡할 필요가 적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동으로 관외투표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투표 결과에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들 베드타운 지역들이 인구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관외투표 증가율이 높게 나와야 하지만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업 및 업무 지역에 비해 관외투표 증가율이 낮게 나오고 있어서 인구의 이동과 관외투표 증가율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구의 이동 현황과 관외투표율과의 관계를 간단한 통계를 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베드타운 지역과 상업 및 업무 지구의 구분에 따른 분석은 직관적이지만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계량화의 방법으로는 상관계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상관계수란 두 변수의 관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1과 가까울수록 두 변수의 움직임이 같다는 것이며 마이너스 1과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동하여 관외투표를 했다면 이동한 사람들이 관외투표를 하게 되므로 인구의 유출 비율과 2016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한 관외사전 투표자 수의 선거인 수 대비 관외투표 증가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와야 합니다. 서울시의 관외투표 증가율과 유출 인구 비율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관외투표 증가율과 유출 인구 비율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표인데요. 서울시의 각 행정구역별 유출 인구 비율과 관외투표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22035로 산출되어 유출 인구 비율과 관외투표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직장이나 영업소 등으로 투표자들이 이동하여 관외투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이동하여 투표하지 않았음을 시간적 제약 이외에 공간적 이동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유형의 관외투표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벗어나 이동해야 투표해야 하므로 인구의 이동 통계와 비교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베드타운 지역에서 상업 및 업무직으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므로 경제활동 인구가 관외투표했다면 주민등록지인 베드타운 지역의 증가 관외투표율이 상업 및 업무지구보다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인구의 이동 통계와 관외사전 투표 현황을 비교하여 서울시의 행정구역별 인구의 유출 비율과 증가 관외투표율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마이너스 0.2203으로 도출되어 인구의 유출과 관외투표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들이 관외투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의 이동 통계와 관외 투표 간의 좀 더 심화된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 그림자였습니다.